중국산 태양광 장비는 국내 시장에서 적게는 74.2%, 이른바 택가리로 둔갑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95%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며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장비들에서 유사시 전력망 붕괴 공작에 사용될 수 있는 백도어들이 연이어 발견되고 있음에도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간과해서는 안 될 조사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알고도 계속하는 것은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 행위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른바 그린 에너지를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공작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공작은 중국의 에너지 지배력 강화는 물론 경제적, 정치적 목적의 침투 경로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 스테이트 아머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 중국에너지재단은 중국 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이끌고 있으며, 재단이 기후,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로비를 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지난 10년간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산업을 지원했고, 같은 시기 유럽과 한국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붐이 일어나며 정부 차원의 천문학적 투자가 이루어졌는데요. 전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확장은 태양광 패널, 리튬 이온 배터리 등 유관 산업에서 중국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친환경 에너지 장비에 비밀 통신 장비를 장착하거나 백도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자신들이 필요하면 언제든 해당 에너지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를 썼는데요. 이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친환경 에너지 의존도가 심한 나라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8일 남유럽 대정전 때와 같은 전력 인프라 붕괴 공작을 감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주도한 중국 에너지재단의 진짜 정체도 폭로했습니다. 이 단체는 공식적으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다국적 시민단체지만 그 시작은 1999년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중국 국영기업 중국 중신그룹 유한회사 본사 건물이었고, 회장인 추지라는 인물은 중국 공산당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기후변화전략 국제협력센터 부센터장 출신으로 지난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체결 당시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자였습니다. 매년 세계 각국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벌이거나 기부, 홍보 활동을 하며 한 번에 수백만 달러씩의 거액을 쓰는 이 재단의 자금 출처 역시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 중신그룹과 시노캠 그룹이었는데요. 이 중 시노캠은 지난 2020년 미 국방부에 의해 중국 공산당 산하 군사기업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각국의 에너지 산업 구조를 중국에 종속시켜 그 나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중국 기업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전 세계적인 공작을 진행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연이어 터지고 있는 중국산 태양광, 풍력 장비 백도어 발견 보도를 보면서도 햇빛연금, 바람연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과 관료들, 그 뒤에 중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태양광, 풍력, 이 뒤에 중국이 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또 팩트로 나왔다라는 게 의미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 태양광 발전 이거 뭐 다 중국이다라고 다들 알고 있죠. 그런데 퍼센테이지 보면 중국제가 74.2%, 그러면 국산이 25%? 그게 아니고 택가리 중국산을 가지고 와서 그냥 국산이다라고 그냥 포장만 바꿔버리는 거, 그것까지 합하면 중국산이 국내 태양광의 95%를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문제는 여기에 백도어다 뭐다 각종 더러운 장비가 숨어 있다. 아니 중국은 왜 이래요 도대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전자제품에 백도어를 설치해서 그 정보를 갈취하는 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왜 못 말리냐? 그들의 사료를 받아먹는 정치인들과 언론인, 학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그 사료 뿌려주는 그 사료 회사가 바로 이 친환경 에너지를 주창하는 시민단체가 바로 그 사료 회사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보고서예요.
스테이트 아머라는 싱크탱크에서 만든 후이즈, 그러니까 EFC 에너지 파운데이션 차이나 중국 에너지 재단은 누구냐? 라는 이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이 보고서에 보면 이 보고 그 EFC 중국 에너지 재단이라는 이제 본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있지만 시작은 중국 국영 중신그룹 이 사옥에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국가적으로 스타트시킨 거다. 자, 이 말이 되고, 또 지금 여기 뭐 세미나 하고 하면 돈을 너무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시민단체가 도대체 돈이 어디 있어? 라고 보니까 이 중신그룹과 시노캠 그룹, 시노캠은 군사기업으로 지금 지목된 그룹인데 여기에서 돈이 나와서 돈을 흥청망청 쓰고 뒷돈 찔러주고 그냥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EFC의 회장은 시민단체인데 시민이 아니에요. 왜냐?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체결 당시 중국 측 대표였어요. 이게 시민입니까? 아니죠. 당시 파리 기후협약 할 때 트럼프 대통령 이건 사기극이다 하고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어요. 근데 바이든이 당선되고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뭐라고 했냐? 내가 취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이든 그리고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국의 사료를 엄청나게 받아먹었지 않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정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정말 중국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공세를 해서 전 세계 친환경 에너지를 막 까는 겁니다. 자, 스페인이 놀랍게도 70에서 80%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꿨어요. 근데 지난 4월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4월이면 제일 더울 때도 아닌데 그냥 대정전 사태가 발생했죠. 네, 이게 바로 친환경 에너지의 위험성입니다. 자, 그렇게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운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쟁이 발생하든지 완전히 신냉전 체제 또는 열전 체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차 니들 우리에게 다 종속돼 있지 꺼 하면 바로 꺼진다 라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인버터에서 유령 통신 장치 발견, 미국에선 즉각 퇴출, 킬 스위치 논란이 있는 중국 태양광 인버터 핵심 자원으로 관리 필요. 그래서 태양광 패널에다가 킬 스위치, 우리가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다 꺼버려. 그러면 에너지가 다 꺼지면 전쟁을 하는데 전쟁 지속 능력이 생깁니까? 안 되죠. 그렇게 완전히 종속시키고 또 거기 백도어 심어서 정보 갈취하고 이러고 있는 중국에 부역하는 게 바로 태양광 사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태양광 사업은 분명히 중국에 부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햇빛연금이다, 바람연금이다 해서 전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도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여기 있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정동영은 자기 아들 부인이 태양광 관리회사 뭐냐? 이거 설립해놓고 이제 돈 거기서 그냥 받아먹는데 그게 그냥 개인 사업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커서 법인으로 바꿨다 그 말 아닙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투자 지원해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이따위 자가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냐? 또 그 통일부도 평화부다. 지금 평화부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아니 우리 헌법에 통일이 국시인데 그 통일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평화부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통일을 포기하는 통일부가 무슨 통일부입니까? 이런 자들이 드러내놓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 정부다. 자, 전 정부는 어땠냐? 대놓고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을 중국, 러시아, 북한의 코를 그냥 확 깨버리려고 계속 노력을 했죠.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도. 여기에다가 일본은 생각도 없는데 전 정부 문재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하고 완전히 그냥 반일 감정 고조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일부러 일본을 끼워 넣었어요. 웃기는 소리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본까지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 수상한 국가들에게 우리가 종속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본을 끼워 넣었는데 일본은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에너지를 받는데 그 통로는 북한이다.
북한이 완전히 코 깨는 거죠. 이런 짓을 하려고 했고 그 연장선상이 지금 이재명 정부다. 와, 대한민국 구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